네, 그래서 해석학 스터디 제 9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볼차노 바이오 시트러스 정리를 얘기했었는데, 네, 이런 정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A가 어떤 이제 RN의 부분집합인 A가 6개고, 그 다음에 무한집합일 때, 그랬을 때 A는 이제 극한점을 가진다. 자, 이게 볼차노 바이오 시트러스 정리고,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었죠.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4등분하고 2차원에서 뭐 이렇게 증명을 했었죠. 이런 증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자, 이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 볼 텐데요. 유괴수열은 항상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부분 수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부분 수열이라는 거는 이름부터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왠지 이제 뭐 x1, x2, x3 이런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좀 띄엄띄엄 몇 개씩만 뽑아낸 거죠. 이런 걸 이제 부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x1부터 쭉 원래 하는 x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씩만 쭉 뽑아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이해할 수 있냐면, 어떤 n에서 n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r에 이제 누로, 보통 r에 n으로 쓰는데 지금 이제 n을 다른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누로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엔 이제 n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rn 대신에 r 누로 썼는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xn이라는 수열이 바로 요건 거예요. 요게 이제 x라는 함수인 거고요. 수열이 결국 n에서 r 누로 가는 그런 함수기 때문에 저게 x인 거죠. 근데 자, 이렇게 합성함수를 생각해서 n에서 n으로 보내고 n에서 r 누로 보내고 이렇게 합성함수를 생각해서 이 전체를 부분수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전체를. 자, 그랬을 때 저 n에서 n으로 가는 함수는 이제 n이라고 쓸 텐데, 이 함수는 일단 단조 증가여야겠죠. 단조 증가. 단조 증가 함수면은 뭐 되겠죠. 자, 그래서 xn의 부분수열, xn의 부분수열 여기다 적겠습니다. xn의 이제 부분수열, 이걸 이제 xn의 k 이렇게 적는다고 하면, 그럼 이제 얘는 n에 대한 수열인 거고 얘는 k에 대한 수열인 거죠. 그래서 k에 1, 2, 3, 4 집어넣으면 n에서, 그러니까 n이라는 함수에서 값이 쭉 나올 테고,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 x의 nk 번째 거들이 쭉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고 했을 때 이 n이라는 함수는 n에서 n으로 가는 그런 함수일 테고, n이 단조 증가, n이 단조 증가 함수여야겠죠. 네. 그랬을 때 저거를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유괴수열은 항상 수렴하는 부분수를 가진다. 이 얘기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 거죠. 어떤 수열이 이제 어떤 유괴라는 게 결국 상한이 있고 그다음 하한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슈프리멈과 인피멈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열 쭉 수직선상에 찍었을 때, 꼭 수직선이 아니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쭉 이제 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Rn 차원에서, 그러니까 n 차원에서는 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점들을 쭉 찍었을 때, 네. 약간 말이 꼬였네요.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n이, 그러니까 우리 증명해야 해야 되는 게 xn이 6이면 xn이 수렴하는 부분수열을 가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xn이 6이라는 게 뭐냐면 xn이 적당한 이제 그 볼 안에 들어가 있다. xn의 모든 값이 그런 얘기일 텐데, 그렇게만 하면 수렴한 부분수열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만 잘 뽑아내면은 어딘가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이제 xn들을 모아둔 집합을 생각할 거예요. xn이 원래 수열이지만 그 xn들을 모아놓은 그런 점집합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유한집합일 때랑 얘가 이제 무한집합일 때로 나눠야 돼요. 자, 유한집합일 땐 자명하죠. 왜 자명하냐? 유한집합이라는 건 결국 xn이 이제 xn이란 예를 들어서 xn을 이제 쭉 점들을 찍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이 유한계만 찍는다는 거죠. 유한계만. 그러면 이제 어떤 하나는 반드시 무한계를 찍을 것이고, 그러면 그 점만 다 모으면 그 부분수열이 바로 그 점으로 수렴한 부분수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게 유한집합이라는 게 결국 점들을 쭉 찍는다고 했을 때 유한계만 찍는다는 거는 결국 어떤 하나의 점은 무한번 찍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 유한번 찍으면 결국 전체적으로 유한번 찍는 게 되니까, 그러면 이 점은 무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점들만 모아둔 그 부분수열, 그게 바로 수렴하는 부분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자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집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이제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스 정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6개란 이 집합이 당연히 6개죠. 왜냐면 6의 수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6일 거고, 그리고 무한집합이죠.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무한집합일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극한점이 반드시 존재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극한점들 중에 하나를 x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xn1, 그러니까 n1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x랑 x와의 그 노름이 1보다 작도록, 이걸 왜 이렇게 잡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쓰고 생각해봅시다. 자, 이 두 번째 건 이제 2분의 1보다 작게 하는 거죠. 세 번째 거는 3분의 1보다 작게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쭉 잡는 거예요. n분의 1보다 작게.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극한점이라는 게 그 근처에 이제 무한히 많이 몰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입실론 볼을 잡으면, 그 극한점 중심으로 적당한 입실론 볼을 잡으면 그 안에 무한히 많은 점이 들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이제 x가 이렇게 있을 때 1인볼을 잡아요. 1인볼을 잡으면 이제 그 안에 무한히 많이 있겠죠. 1인볼을 대충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그 안에 이제 무한히 많이 있을 거고, 무한히 많은 점들 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점들 중에 하나를 잡아요. 이런 걸 잡았어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더 안쪽에서 잡았다고 하죠. 그럼 이제 2분의 1인 걸 또 잡는데, 얘가 아닌 걸 당연히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에 잡았던 게 아닌 거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잡았던 것들 중에 이제 잡지 않은 거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잡습니다. 그럼 이제 3분의 1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가면은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앞서서 잡은 것들은 유한계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아닌 또 점을 하나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n분의 1 계속 n분의 1로 줄여버려도 이 볼을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잡은 유한계 빼고 또 무한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점점 x와 x n k 사이에 그 거리가 그 노름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 1보다 작고 2분의 1보다 작고 3분의 1보다 작고 쭉 가면은 이제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 0이 되겠죠. 이 값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이 x n k가 x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수렴한다는 게 결국 x와 x n k 사이에 이 노름이 x와 x n k 사이의 노름이 이미 입시론보다 작다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이 n분의 1이란 게 아르키메데스 정리에서 어떤 입시론을 잡아도 이제 어떤 입시론을 잡아도 그거보다 그러니까 어떤 양수 입시론을 잡아도 그거보다 작은 n분의 1을 잡을 수 있고 그거보다 작은 x-x nk의 노름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렴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무한집합일 때. 그래서 유한집합일 때도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찾을 수 있고 무한집합일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계 수열은 항상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로렌츠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했는데 계속 안 들어오시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볼 텐데 어떤 xn이라는 수열이 유계고요. xn들은 이제 실수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rn이었죠. rn이었는데 이제 그냥 실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서 상극한과 하극한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순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랬을 때 a가 x들을 모아놓은 건데 x로 수렴하는 xn의 부분수열이 존재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x들을 모아놓은 그런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일단 앞서 봤던 정리가 유계수열은 항상 수렴하는 부분수열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xn을 유계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일단 공집합은 아니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A가 닫힌 집합이에요. A가 왜 닫힌 집합이냐면 결국 x로 수렴하는 xn의 부분수열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xn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xn들을 모아둔 집합 이런 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집합의 극한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극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x로 수렴하는 xn의 부분수열이 존재한다는 게 이 집합의 극한점이거나 아니면 고립점인데 한 번 그 고립점을 지나거나 자 그러면 그 극한점들을 모아둔 집합 어떤 집합의 극한점들을 모아둔 집합은 닫힌 집합인데 그러면 이제 고립점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이제 한 점들 얘기하는 거잖아. 고립점들은 이렇게 한 점만 있는 거, 한 점만 쭉 찍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을 한 번만 딱 1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이 이제 계속 1이 나오는 거죠. 계속 1, 1, 1,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1 나왔다가 뭐 다른 거 좀 나왔다가 1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한 점을 무한번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찍고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고립점이 다 되는 건 아닌 거죠. 고립점을 무한번 찍거나 아니면 극한점들. 근데 이제 극한점들을 모아둔 집합은
이제 A 프라임이잖아. 그러니까 A 프라임은 이게 프라임은 아니고 어쨌든 이 집합의 프라임이잖아. 얘는 이제 닫힌 집합이라는 걸 저번 시간에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립점들의 집합은 어떤 원 포인트들이잖아요. 뭐 x1 이런 식으로. x1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어떤 뭐 a1. 그 고립점들의 집합은 이제 원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한 점 집합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것도 닫힌 집합이죠. 왜냐면 여집합을 생각해보면 R에서 저거 뺐다고 했을 때 여집합을 생각해보면 그게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저거를 이제 합집합한 거기 때문에 닫힌 집합 1 합집합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닫힌 집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닫힌 집합의 무한합집합이 항상 닫힌 집합이 되는 것은 아니긴 한데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아마 이렇게 한 점들이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하나만 있고 나머지들은 한 점집합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무한히 해도 무한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A가 6에 닫힌 집합이면은 이제 A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거든요. 지금 이제 xn 6이기 때문에 A도 당연히 6일 것이고 닫힌 집합인 걸 보였으니까 닫힌 집합이고 그러니까 A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위에 A가 닫힌 집합인 것도 약간 증명이 까다로웠는데 이것도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A가 6이기 때문에 결국 이 슈프리멈이 존재하겠죠. 이제 그게 완비성 공리고요. 그럼 이제 그 슈프리멈이 이 집합에 다시 들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슈프리멈이 이제 극한점이거나 고립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만약 집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요 점이 이제 슈프리멈이잖아요. 그럼 요 점이 이제 극한점이죠. 근데 이제 닫힌 집합이니까 극한점은 다시 그 집합에 들어가요. A 프라임이 A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닫힌 집합이라는 거의 필요충분 조건이 A 프라임이 A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극한점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집합이 이렇게 안 생기고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 한 점까지 포함돼요. 근데 여기가 슈프리멈이잖아요. 얘는 고립점인 거죠. 얘는 고립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고립점은 당연히 원래 집합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프리멈은 당연히 이 원래 집합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그게 맥시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최대값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게 바로 리미트 슈프리멈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입니다. 그러니까 상극한이요, 상극한. 상극한을 옛날에 정의를 했었는데 상극한이란 것을 그때 이제 정의를 좀 약간 복잡하게 하고 직관적인 이해를 어떻게 가져갔었냐면 수열을 쭉 찍는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점들이 몰려 있는 곳 중에 제일 큰 곳. 그러니까 이제 수열을 이제 직선상에 쭉 찍는데 무한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들 중에 제일 값이 큰 곳을 상극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A란 집합의 맥시멈이 바로 상극한이 된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와닿죠. 반대로 미니멈 오브 A는 리미트 인피멈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입니다. 이거 이제 연습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관적인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수학은 엄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증명한 부분은 연습 문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또 아주 중요한 메인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코시수열입니다. 코시수열. 코시수열. 자, xn이 코시수열이다 라는 것은, 자,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칸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정의하기를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이제 n이 존재해서 n이 존재해서 such that m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xn과 xm 사이의 노름이 입실론보다 작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순간 이후로는 다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인 이해는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적당히 어느 순간 이후에는 다 이렇게 몰려있다는 거죠. 뒤로 갈수록 아주 몰려있다는, 그렇게 직관적인 이해는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왠지 뭔가 이게 좀 수렴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정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xn이 수렴하면 xn이 코시수열이에요. 자, 이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xn이 수렴하는 값을 뭐 x라고 잡읍시다. 이걸 이제 x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입실론, 그러니까 입실론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n을 어떻게 잡냐면, 그러니까 n을 잡을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수렴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이런 n을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xn-x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당연히 모든 양수에 대해서 저런 n을 잡을 수 있어야 되죠. xn-x가 그러니까 그 주어진 양수보다 작도록 하는 그런 n을 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렴의 정의를 사용해서 저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코시수열인 걸 보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then n보다 큰 mn에 대해서 xn-xm이, 자, 얘가 결국에 입실론보다 작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코시수열인 걸 보이는 거니까. for every라고 적는 게 좋겠네요. for every. 그 모든. 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x-x 더하기 x-x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각각이 요걸 생각해보면 각각이 이제 2분의 입실론보다 작을 거예요. 이제 얘가 입실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xn이 수렴하면 xn이 코시수열이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xn이 코시수열이면 코시수열들의 성질을 쭉 보고 있는 거죠. xn이 6이에요. 코시수열은 무조건 6이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을 하는데, 자, 입실론이 이제 1로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코시수열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m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xn-xm이 1보다 작겠죠. 코시수열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어떤 입실론을 가져도 저게 돼야 되는데 그 입실론을 1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스몰 n 대신에 라지 n을 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지 n보다 큰 그러니까 스몰 n은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수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라지 n을 갖다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xn이라는 거를 이제 중심으로 어떤 반경 일자리 볼을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입시로는 1로 잡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xn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겠죠.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xn 이후에는. 그런데 xn 이전에 n-1개, 그 유한계잖아요. 그 유한계 이제 밖에 이렇게 찍히겠죠. 바깥쪽에. 근데 그건 이제 유한계잖아요. 유한계. 그러니까 그림을 살짝 이렇게 하면은, 자, 볼을 아주 잘 크게 그리면 어떻게 하지? 이걸 살짝 줄여서 유한계. 자, 그래서 볼을 잘 그리면 이렇게 다 안에 넣을 수 있겠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저 반지름이 1인 볼 밖에는 유한계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적당한 이제 볼을 잡으면 전부 다 그 안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이 좀 볼같이 안 생기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코시수열 그래서 위에 거의 결론을 약간 다시 얘기해보자면, 결국 저 볼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유계라는 것이 xn이, 그러니까 코시수열이면 저렇게 반지름 1인 볼 안에 xn부터는 다 들어갈 거고, 그 전 거는 어차피 유한계니까 밖에 몇 개 있어도 더 큰 볼로 커버가 될 거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xn과 제일 거리가 먼 원소로 잡으면 되겠죠. 그 볼을. 그러니까 1과 그 다음에 xn과 전에 n-1개의 그 점들 간의 거리 중에, 그리고 1, 그것들 중에 제일 큰 거로 이제 볼을 잡으면,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갈겠죠. 그럼 이제 그게 xn이 6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시수열 xn의 한 부분수열 xnk가 x로 수렴하면, 자, 그러면 xn이 x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부분 수열이 x로 수렴하면 이 수열 자체가 x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증명을 해볼 텐데, 네, 이거는 진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참 잘 그려야 되는데, 우리 목표는 뭐냐면, 자, x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에 입실론 볼 안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x로 수렴한다는 게 결국 어떤 이제 입실론 볼 안에, 자, 이 입실론 볼 안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일단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2분의 입실론 볼을 잡습니다. 2분의 입실론 볼을 요렇게 2분의 입실론 볼을 잡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nk는 어떤 한 부분 수열 xnk는 x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 수열이 이 안에 다 들어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2분의 입실론 볼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점들이 막 이제 찍히겠죠. 여기 이제 그 부분 수열은 다 여기 찍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코시쇼리잖아. 코시쇼리란 게 결국 자기네들끼리 다 몰려있다. 어느 순간 이후로는 뭐 그런 식으로 일을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부분 수열이 어느 수 이후로는 이제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분 수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코시수열이란 게 이 어떤 그 수 이후로는 쭉 다 몰려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각 점을 중심으로 2분 엡실론 볼을 잡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후로는 이제 그 안에 다 들어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어떤 수 이후로는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전체 큰 볼 안에. 왜냐면 이제 2분의 입실론 볼 안에서 2분의 입실론 볼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처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전체 큰 입실론 볼 안에 어떤 수 이후로는 다 들어가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수렴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부분 수열이 수렴을 한다니까, 그럼 이제 2분의 입실론 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2분의 입실론 볼을 잡아가지고 일단 이 부분 수열을 이 어떤 수 이후로는, 적당한 이제 수 이후로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이게 코시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코시수열도 어떤 수 이후로는 그 간격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의 두 수의 간격이. 그럼 이제 이 안에 이제 2분의 입실론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부분 수열은, 그럼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2분의 입실론 볼을 그리면 결국 이제 그거 이후로는 다 여기 들어오겠죠. 이 그러니까, 네, 약간 말이 꼬이는데 어쨌든 결국 이 부분 수열은 어느 수 이후로 다 이 안에 들어왔을 것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코시열이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이후로는 다 그 간격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을 것인데, 어차피 그 또 어느 수 이후로는 이제 여기 다 들어와 있으니까 2분의 입실론 볼을 잡게 되면 결국 전체 큰 입실론 볼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약간 근데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림은 단순하지만 좀 말이 굉장히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봤고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죠. xn이 코시수열이면 xn이 수렴합니다. 자, xn이 코시수열이면 왜 xn이 수렴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xn이 지금, 그러니까 xn이 코시수열이면 xn이 6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xn이 6이면 xn이 수렴하는 부분수를 가지죠. 자, 그런데 xn이 수렴하는 부분수를 가지니까, 근데 이제 한 부분수열이 이걸로 수렴하면 수열 자체가 여기로 수렴한대요. 결국 xn이 수렴하는 거죠. 자, xn이 코시수열이면 그럼 이제 xn이 6이에요. 근데 xn이 6이면, 자, 다시 한번 보면 xn이 6이면 xn이 수렴하는 부분수를 가진대요. 수렴한 부분수를 가진다는 건 부분수열이 어떤 x로 수렴한다는 거고, 한 부분수열이. 그러면 xn이 x로 수렴한대요. 결국 xn이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n이 수렴하면 xn이 코시수열이고, xn이 코시수열이면 xn이 수렴이죠. 결국 동치죠. 이게 동치인데 그러니까 결국 두 개 동치인데, xn이 수렴하면 xn이 코시수열이다. 이거는 완비성 공리를 안 썼죠. 완비성 공리 안 썼고, xn이 코시수열이면 xn이 수렴한다. 얘는 완비성 공리를 썼죠. 어디서 썼냐면
어디서 썼냐면 여기 썼죠. 유의 수열은 항상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이게 이제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스 정리로부터 나온 것이고,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스 정리는 축소 구간 정리로부터 나온 것이고, 축소 구간 정리는 완비성 공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완비성 공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수렴하면 코시수열이다. 어떤 수열이 수렴하면 코시수열이다라는 거는 좌표 공간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냥 임의의 공간에서 성립을 하지만 xn이 코시수열이면 xn이 수렴한다. 이거는 좌표 공간의 독특한 성질인 거죠. 그러니까 완비성 공리를 썼기 때문에 Rn에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써놨을까? xn이 수렴하면은 xn이 코시열인 거 써놓고 xn이 코시열이면 xn이 수렴한다. 왜 이걸 따로따로 써놨을까 궁금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적어놓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좀 구별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실수의 구성입니다. 실수의 구성. 이건 약간 좀 지금까지 했던 논의랑 살짝 바뀌긴 한데 그래도 코시수열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물론 이 실수의 구성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느낌이다 정도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연수를 구성을 해야 돼요. 자연수를 잘 구성을 해야 되고요. 뭐 집합론 책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자연수로부터 정수를 구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연수 빼기 자연수로 정의하는 거예요. 두 자연수의 이제 뺄셈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이너스 2란 수가 1 빼기 3일 수도 있고 2 빼기 4일 수도 있고 3 빼기 6일 수도 있고 너무 표현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좀 하나로 통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같다는 게 뭔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A-B와 C-D가 같다. 이걸 증명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당연하게 이제 정의를 하기를 A 더하기 D가 B 더하기 C와 같다. 이게 이제 뭐가 다른가 싶지만 자연수만 정의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자연수의 뺄셈은 아직 정의가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연수의 덧셈은 결과가 자연수기 때문에 잘 정의가 돼 있는데 뺄셈은 자연수 빼기 자연수라는데 자연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 정의가 안 된 거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 자연수의 덧셈은 아니까 그걸 통해서 뺄셈이라는 걸 정의하고 결국에 정수라는 걸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수로부터 유리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수란 거를 물론 이제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있겠죠. 그 실제로 실수를 구성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직관적인 이해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좀 더 단순하게 봤을 때 정수분의 정수를 정의를 하겠죠. 근데 이것도 2분의 1이라는 것도 2분의 1이 4분의 1이랑도 같고 6분의 3이랑도 같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랑도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좀 포괄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같다는 거를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A분의 B는 C분의 D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정수의 곱셈을 아니까 BC는 AD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에서 실수를 구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수를 모든 항이 유리수인
오늘 배운 이제 코시수열의 극한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면 유리수가 조밀하기 때문이죠. 그치? 조밀하다는 게 Q에다가 발을 씌우면 R이 된다. 이게 조밀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R의 모든 점은 Q의 극한점인 거죠. R의 모든 점이 이제 Q의 극한점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유리수의 극한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정의하기를 모든 항이 유리수인 코시수열의 극한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이제 이것도 같다는 게 뭔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a와 b가 같다는 게 정의를 하기를 이제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an-bn이 0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실수가 같다는 게 이제 각각의 실수를 이제 구성하는 어떤 코시수열이 있을 텐데 이제 실수란 게 어떤 코시수열의 극한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 실수가 같다는 거는 각각의 실수를 구성하는 코시수열의 차의 극한이 0으로 간다. 이게 이제 두 실수가 같다는 거에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실수를 구성하는 거, 실제로 구성하는 거를 보면은 집합론 책을 보면은 훨씬 더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는 이런 느낌으로 실수를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확실히 집합론 얘기가 재밌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워낙 쉬운 것만 제가 하고 있어서 그런 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시간이 좀 일찍 끝났으니 딴소리 잠깐 하자면 제가 이제 수학과 교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정수론을 하시는 분인데 학부 정수론이 쉽잖아요. 그래서 정수론을 가르치면은 맨날 학생들이 찾아와서 자기는 정수론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교수님 저는 정수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합론 지금 쉬운 집합론만 봐가지고 해석학하면서 그래서 재밌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45분 만에 끝이 났는데 오늘 좀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시수열의 극한이 유리수 안에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극한이 결국 실수가 되는 건데 그렇죠. 무리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리수는 문제가 없고 그냥 111을 찍어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루트 2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 워낙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가져온 거여서 그런 문제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문제는 위쪽에서도 다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연수 빼기 자연수가 자연수 집합에 안 들어가잖아. 이제 음수를 만들려면 음수인 정수를 만들려면 그래서
그러니까 A와 B가 같다는 게 결국 저 차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에서도 사실 그런 문이라면 어차피 정수분의 정수는 정수에 안 들어가는 거고 자연수 빼기 자연수 자연수에 안 들어가는데 정의를 할 때는 지금 정의에 있는 이 오른쪽들은 이 앞선 거에서도 되던 그러니까 A 더하기 D가 B 더하기 C랑 같다. 이거는 이제 자연수만 알아도 되는 거고 AN-BN이 0으로 수렴한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무리수를 수렴하는 게 아니라 0으로 수렴하는 거 정도는 AN-BN이라는 수열도 어쨌든 유리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리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 이거는 유리수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나의 코시수열 하나의 수라고 동일시하면 해결되지 않나.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극한으로 하면은 조금, 극한에 어쨌든 뭔가, 실수에서 정의되는 것 같고, 그냥 그 수열 자체로 생각을 하면은, 네, 맞을 것 같아요. 모든 항 유리수인 코시절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은, 그쵸.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네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극한으로 정의하기보단 그냥 그 수열 자체를 정수도 사실 제 기억에 그냥 뭐 A, B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뭐 네, 이렇게 썼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냥 자연수 두 개, 자연수 빼기 자연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더 직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가져왔는데 정수도 그냥 A, B. 그러니까 유리수 할 때도 이제 어떤 수 두 개, 그러니까 어떤 정수 두 개의 순서상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의 포기를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혹시?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네, 남은 발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